네, 글로벌 핫 이슈 계속 이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국대문 수석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 오늘도 나와 주셨는데요. 우리 지난 장 우리 국내 마감도 조금 상승 마감을 했고 지난 간밤에도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 어제 이어서 좀 상승 탄력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네, 전일 미국 증시의 긍정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발표되는 그런 물가 지표들은 상당히 좋지 않은 가운데 시장에서는 어떤 어두운 면보다는 조금의 긍정적인 내용을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전일 미국의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도 뭐 40년 만에 최고치다. 하지만 전일의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았지만 일본 뭐 중고차 가격 지수의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 이로 인해서 물가 지표가 이제 어느 정도 피크아웃 기대감, 이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실적 시즌에 따라서 기업 실적에 따른 긍정적인 시그널, 이런 쪽이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미국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도 이런 모습들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금일 어떤 상승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네.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한 매물 출회 가능성, 이런 점들도 있을 것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끝까지 지금 변동성을 잘 눈여겨보시면서 매매하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적 시즌에 따라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이제 보인 우리 그 뉴욕 증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요. 좀 변동성에는 유념을 하시라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전장에 있었던 좀 해외 이슈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볼 수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이어서 이제 기업들의 생산성을 보여주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 이제 전년 대비해서 11.2%라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 물가지표마저도 높았는데 이제 기업들의 어떤 생산자 입장에서 보게 되는 생산자 물가지수도 최고치를 보였다. 이런 내용들인데 뭐 물가 불안 지속적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생산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더 높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높은 비용을 이제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전개시킬 수밖에 없다. 뭐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뭐 3번 사 먹을 거를 한 번밖에 사 먹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 그러니까 네. 여전히 시장에서는 어떤 물가는 높아지겠구나. 이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제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이제 뭐 금리는 올리는 건 기정사실이구나. 그러면 주가는 안 좋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보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이제 반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큰 틀을 놓고 보게 되면 가뜩이나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있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네. 이제 소비자들은 물건을 비싸게 사주고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운데 물가도 높아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가 지표도 높은 상황에서 시장에서 뭘 뭐 사 먹으려도 높은 가격을 주고 사 먹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바이든 정부의 중간 선거에도 어떤 시민들에 대한 불만, 이런 내용들.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주가마저 급락한다? 그러게 되면 또 하나의 어떤 불만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약간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결과적으로 약간 어떤 비둘기적인 내용과 함께 주가를 긍정적인으로 돌려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한쪽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 시장의 특징적인 점들은 이런 생산자 물가지수마저 1981년 이후로 높았다. 네. 이런 점들을 보게 되면 주가는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전일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았는데 불구하고 일부 중고차 가격지수가 떨어졌다. 그렇기 네. 때문에 러시아 문제만 잘 진정되면, 그리고 코로나 문제만 잘 진정되면 결과적으로 물가는 낮아지겠네. 그렇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물가 지표가 피크아웃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금리를 천천히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시장에서 높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 시장에 대해서 이런 점들을 높게 보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두운 터널이 있지만 곧 밝은 세상이 올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사전에 주목해보고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보여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생산자 물가 지수 때문에 또 여전히 시장 물가는요, 상승할 거라는 이런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는 시장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자, 이제 앞서 조금 살펴주셨던 것처럼 실적 시즌에 맞춰서 이제 뉴욕 3대 지수가 이렇게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매니저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실적 기대감이 좋은 성장주 위주로 보라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좀 일맥상통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금리가 올릴 거기 때문에 뭐 기술주, 성장주는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게 아닐까, 뭐 은행주, 방어주로 갈아타는 게 아닐까, 그런 뭐 어떤 그 상식적인 그런 내용을 벗어나서 전일 내용들은 보게 되면 이런 모습과 반대로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 스토리 전개들, 그러니까 지금에 대한 시장의 스토리는 상당히 뭐 그동안에 최근까지도 보게 되면 뭐 코로나로 발생한, 그다음에 여전히 지금 중국에서는 뭐 봉쇄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는 지금 뭐 열려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이제 뭐 공급망 우려감, 일부 공장 가동 중단, 이에 따라서 높은 인플레이션, 당연히 금리를 크게 올려서는 안 되는데 금리를 크게 올릴 수밖에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하지만 전일의 시장들은 이런 내용들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시그널에 포커스를 두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실적 시즌,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실적 시즌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두운 내용을 보기보다는 이제 이런 내용들도, 러시아 문제도 단기적으로는 진행 중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가면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에 따라서 이제 물가 지표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시장에서 보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시장을 이끌어 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 네. 향후에 5년, 6년 동안에 영업이익이 확실하게 보장된 이런 종목은 무엇일까? 당연히 기술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일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어떤 나오는 그런 지표들마저 상당히 네. 어둡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실적 시즌으로 포커스를 두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고요. 그래서 전일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을 맞춰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기대되는 일부의 어떤 성장주, 실적이 확실히 나오는 이런 기업들,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가격 전가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물가가 높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이제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근데 가격 올리면은 소비자들이 사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우려스러움보다는 가격을 올리더라도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충분하게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전일 상승을 보였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두운 면들이 있지만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약간 긍정적인 모양새로 갖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일장 실적 시즌에 초점을 맞추고 실적 호전 기대 종목 중심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종합지수도 기술주 중심으로 좀 펼쳐지는 장세다 보니까 이런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로 나스닥도 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자, 그럼 이제 국채 금리랑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이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얘기도 좀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 그동안에는 네. 어떤 금리적인 우려,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음에 따라서 장기적인 금리가 상당히 높았던 점이 부담이었는데, 전일은 이제 국채 금리가 오히려 좀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그동안에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었는데, 네. 사실은 좀 계속되게 드리는 말씀, 12월 달보다 2월 달에 사실상 러시아 어떤 전쟁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을 거슬러 보게 되면 12월 달보다 1월 달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약간 낮아지면서 시장에서는 이미 상반기 피크아웃 가능성, 이에 따라서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스탠스를 천천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러시아 전쟁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물가가 다시 한번 치솟으면서 시장이 상당히 꼬였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급격한 어떤 그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물가가 또 높아지면서 이제 나와서는 안 될 5월 달에 뭐 50bp 올려야 된다, 심지어는 75도 올려야 된다, 6월 달에도 50을 또 올려야 된다, 뭐 심지어는 이제 양적 긴축까지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네. 전일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시장에서 미리 감지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직 이제 5월 달에 50bp 뭐 양적 긴축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떠돌았지만 네네. 전일의 어떤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전일 있을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어떤 중고차 가격이라든가 이런 점이 떨어졌다는 점들을 상당히 주목해 놓은 것 같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장에서는 물가 지표의 어떤 피크아웃 가능성, 그래서 오히려 5월 달, 6월 달 갈수록 금리 인상 스탠스를 크게 하기보다는 어떤 물가 지표의 어떤 피크아웃 가능성과 함께 시장의 어떤 경기적인 펀더멘탈을 고려하면서 천천히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오히려 유동성이 좀 유동성 내용들이 좀 길어지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편으로서는 지금이 가장 힘들다, 가장 어둡다. 하지만 반면에 현금 있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주식을 사는 게 어떨까, 이런 점들을 시장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국채 금리 하락에 상당히 시장은 주목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기술주가 상승했다, 이런 점들도 상당히 주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물가 아니면 연준 또 우크라이나 이야기만 계속 했었는데요. 이제는 실적으로의 이슈 전환이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실적 위주의 종목들 아니면 기술주 중심 이런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다 하시면서 중고차 얘기 좀 해주셨는데요. 이 중고차 이 섹터나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기술주 하면은 자동차나 이쪽이잖아요. 이 자동차 관련주와 외에도 중고차를 더 고집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중고차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신차 가격이 뭐 지금 신청을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늦어진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그 세계적인 축인 중국과 독일의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 축소, 공장 가동 중단, 이에 따라서 신차 판가 나오는 가격이 늦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중고차 가격에 상당히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중고차 가격이 뭐 2달 전만 하더라도 급등세다, 이런 점들을 보였다는 점들, 이런 점들은 한편으로 봐서는 우선 당장 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그 보상 자금들, 이런 점들로 인해서 어떤 구매력도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과 함께 상당히 좀 인플레이션이 높았다, 이런 점들을 보여주는 지표였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최근에 이런 점들이 이제 하락세를 떨어짐에 따라서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감도 여러 가지 맞물리는 이런 모습들, 그동안에 높은 인플레이션, 이런 점들이 이제 약간 좀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점들을 또 하나의 시장에서 주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 중고차 가격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또 하나 어떤 경기 지표로 상당히 주목했던 것 같고, 이런 점들을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일 이제 지금까지 어떤 나왔던 내용들, 그다음에 물가라든가 연준, 뭐 우크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지금의 이제 전일 또 하나의 어떤 기업 실적 발표 중에서 뭐 델타항공, 지금까지는 상당히 어두웠지만 이런 점들이 오히려 흑자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런 내용들 하나로 인해서 상당히 급등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을 시장에서 주목했던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일 어떤 여행 관련주라든가 미국의 호텔 관련주, 뭐 카지노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일제히 시장을 이끌었다,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들이 상당히 특징적이었고, 어떤 시장의 또 하나의 어떤 그 여행 관련 어떤 업종이라든가 이런 지표에서는 올여름에 지금의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잘 해결되면 올여름에 유럽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여행객 수가 상당히 급증 전망이 예상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에 있을 어떤 러시아 문제가 장기전보다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게 되면 유럽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는 어떤 그 티켓 증가가 상당히 좀 급증했다, 이런 점들을 놓고 시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스탠스로 가져가는 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해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지금 비둘기적인 불안해들이 있어도 5월달, 6월달에 금리를 분명히 높게 올린다고 얘기했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점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고, 뭐 여행객주도 급등할 것이다.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전망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스탠스로 나온다는 점들, 이런 점들을 상당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여러 가지 어두운 면들이 상당히 나오지만 시장에서는 미리 이제 이 점들도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나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것이다라는 점들을 미리 앞서고 주가가 움직이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오히려 1, 4분기가 가장 어둡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 금리 인상 결과에 따라서 5, 6월 달 이후에는 시장이 어떤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을 지금 미리 주식시장과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전일 이제 여행, 호텔, 항공, 크루즈 업종이 급등을 하면서 다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았던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올 여름 유럽으로 여행객 수가 급증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또 실적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종목들도 그 결과가 좋게 나와 있는 종목들이 있지만 이번 1분기 실적 결과보다는 향후의 전망까지도 좀 짚어주는 이런 시선들도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시장 조사 업체 팩트셋이라는 데서 S&P 500 영업이익 개선 속도가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 계속해서 재차 증가할 것으로 현재는 전망하고 있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S&P 500에 들어있는 영업이익 개선 속도가 4분기보다는 1분기에 좋아질 거고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좋아질 거고 3분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 같다. 네. 이런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된다면 1분기, 2분기, 3분기 재차 개선 속도가 증가하더라도 가격 전개를 하게 되면 물론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일부 전망들이 1분기, 2분기, 3분기를 할수록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전망과 함께 전일 어떤 시장에 대해서는 현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러시아 문제라든가 인플레이션이 높은 게 진행되고 있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히 좋아질 게 아닌가 보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놓고 지금 주가들이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이기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힘들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 그림을 그리고 매매를 전략을 임하시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이 또 이제 국내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자, 앞서 수석 매니저님께서 이제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조금 투자 이런 변동성 확대가 되니 조금 유념하시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국내 시장 전망도 조금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좀 전에 S&P 500 미국의 팩트셋에서 자료한 근거에 의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상당히 높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점들은 지금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에 대한 전망들. 첫째는 물론 실적 가이던스가 4년, 5년 동안 계속 영업이 증가할 수 있는 일부 기업들, 성장성 있는 기술주 기업이 있겠지만 두 번째 가능성 있는 종목들은 바로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에 충분히 가격을 전가하더라도 소비자가 구매할 수밖에 없는 일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일부 시멘트 업종이 됐던 그다음에 임플란트 관련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더라도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야 되는 이런 업종들 그러니까 전일 어떤 일부의 어떤 제약 업종도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구매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업들이 가격을 전개하더라도 충분히 경쟁이 있는 기업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음식료 업종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할 때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기업들 가격을 올리더라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음식료 기업들 그리고 일부 이제 비철금속 관련주 그다음에 좀 전에 건설 일부 기자재 관련주 그다음에 일부 병원이라든가 이런 임플란트를 예로 들었지만 이런 병원 관련주들 이런 일부 기업주들에 대해 관심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점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시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업들 외국인들이 약간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내가 투자 자산의 100%가 국내 주식이라면 지금부터는 최소한 20-30%는 미국의 성장성 있는 기업을 반드시 담아서 가져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의 가격 경쟁이 충분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같이 갈 수가 없고 일부 성장 기업이 확실히 나타나는 기업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도 가격 전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에 이런 기업들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주가가 다 같이 빠졌을 때 이런 기업들을 일부를 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표가 안 나겠지만 이제 5월, 6월 달 하반기로 갈수록 제가 드린 말씀이 상당히 큰 차가 날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에 있을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히 수익률이 날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왜 내 주식들이 아직도 올라가지 않지?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주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는 후회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주가가 다 같이 떨어질 때 이런 기업들, 상당히 좀 성장성 있는 기업들과 인플레이션 때 가격이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을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에 조금이라도 담아서 하반기에 가격을 좀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 하반기를 겨냥해서 준비를 하는 지금의 작업들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상당히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이제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 또 종목들 보라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난 장 저희 지수 지난 시장을 보면요, 국내 상장 중국 기업 관련주들이 조금 좀 부각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런 거는 어떤 영향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네. 상당히 좀 힘든 구조들, 실제로 일부의 뭐 중국에 사는 여러 가지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통제 속에서 너무 힘들다. 네. 일부는 이제 밖에 나가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배달하는 업체들만 돈 버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내용들, 불만들 상당히 좀 네네. 토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리커창 총리도 이제 이런 부분들 일부를 이제 폐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를 이제 허용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리커창 총리가 어떤 그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경기 부양제 가능성,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를 상당히 표면적으로 했다는 그런 시그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중국의 어떤 소비를 통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수출 시그널을 얻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전일 약간 기지개를 펴는 모습들. 뭐 대표적인 기업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포함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일부의 이제 섬유 패션업들, 그다음에 화장품 업종들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어떤 경쟁이 있던 기업들, 최근에 어떤 움직이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에 따른 기업들이 좀 기지개를 펴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 의지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드러난다면 중국 쪽에 우리가 상당히 경쟁력 있게 수출을 그동안에 등해왔던 기업들, 일부의 음식료 업종들도 여기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또 하나의 어떤 상승의 어떤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을 갖다가 선별해서 포트폴리오 작업들 계속해서 종목 차별에는 상당히 진행될 거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업종들만 올라간다라고 해도 과언일 정도로 종목 차별화가 상당히 나타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뭐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떨어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궁금해진 점이 중국 증시에 조금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국내 상장 중국 기업에 더욱 포커스를 맞춰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점들은 아무래도 좀 미국 쪽의 비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 기업에 대한 성장성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가격 경쟁 있는 기업들, 뭐 테슬라가 가격대를 뭐 3번이나 올렸는데도 오히려 구매를 하더라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미국계 어떤 기업들의 포커스를 두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중국 기업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을 예를 들면 되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과 함께 또 하나의 사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내용들 경기 부양에 나오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익을 얻는 기업들을 같이 좀 관심을 모으자 그런 쪽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은 아무래도 뭐 선진국 쪽,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첫 번째 포커스는 중장기적으로 내가 종목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미국 쪽의 주식들을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이 부분들은 내년 혹은 연말까지를 가지고 가시는 전략을 임하시고 뭐 국내 주식 쪽은 이와 맞춰서 여러 가지 뭐 트레이딩 전략으로 상당히 구사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미국 기업에 포커스를 두시고 이제 중국에서 인기 있는 부분과 관련된 종목들 조금 예의주시하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지난 장이 조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원래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었는데요. 1%대나 좀 많은 급등세 보였습니다. 오늘 장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전일 시장이어서 미국 증시도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증시도 장 초반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오늘 옵션 만기에 대한 변동성,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상당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과 관련해서 이제 전일은 좀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달러
달러 원 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움직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다음에 이런 브레이너 이사들 쪽에 나와서 미국의 금리를 5월 달에 상당히 높게 가져갈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달러 가격 상승에 따라서 국내에 따른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팔고 미국으로 이동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에 따라서 주가가 떨어질 건데 전일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국채 가격의 하락이 나왔고 그다음에 달러가 일시적으로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매수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나라 어떤 외국인들 수급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없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어떤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외국인들이 선물을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전일 어떤 옵션 만기일에 따라서 상승세는 지속되겠지만 어떤 외국인들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선물에 따라서 선물 옵션에 따라서 매물을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면서 우리가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구사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장 초반 우리 시장 상승 출발 조금 예상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인 만큼 장중 변동성은 조금 주의하시라는 말씀 해주시면서 외국인의 움직임 좀 예의주시하시라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제민 수석 매니저님과 함께 뭐 국내 이슈 또 해외 이슈까지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매니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